안녕하세요. 달빛 다녀온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중국의 많은 그 명의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분들이 뭐 각각의 뭐 상한이면 상한, 온병이면 온병 또는 뭐 본처면 본처 또는 한의학 전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고 각각의 의견들을 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거는 그 어느 한의대를 졸업한 그 젊은 친구가 정말 엉터리 같은 그 내용들을 강요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만둔 글을 변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각각의 한의과 대학이나 대학, 전문 대학원들의 그 커리큘럼을 보면서 한국은 아직 한의학을 어떤 스코프, 어떤 범위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떤 전문대학원은 전임 교수 5명에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의과대학 한다면 새로 살리려면 뭐 교수가 뭐 엄청나고 간호원이 엄청나고 시설하면 엄청나서 엄두도 못 내는 거다. 그렇잖아 부실이다라고 하는 거. 중국에서 제가 30년 전에 북경 중의학대 갔을 때 이미 교직원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각 분야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엄청난 그 누적된 노하우들 있잖아요. 교수들과 선생님들 통해 스승과 제자를 통해서 계속 내놓은 연구의 축적이. 한국은 해방 후에 60년대 김영경 씨가 경희대 한의학과 들어갔는데 단 한 가지도 배운 게 없다. 다 독학. 그러니까 역사고 전통이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문 닫아 걸고 혼자 독학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물박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나가 강을 벗어나 바닷물을 짠물을 먹어본 적이 없고 추운 곳에 가서 눈을 맞아본 적도 눈을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는데들 우물밖에 어떠니 짠물이 어떠니 눈이 어떠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선 젊은 사람들이 우리 후학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내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학자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것도 우리 한의학계가 범위를 설정하고 또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건 그럽니다. 중국 책을 그냥 직역해라. 소설 쓰지 말고. 예. 왜 나기 나름의 소설을 쓰냐 창작을 하냐. 우선 중국의 것을 전통적인 중국의 한의학을 전통적으로 연구된 한의학을 완벽히 숙지하고 이해한 후에 소설 써라. 그때 자기 것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기계에 팔면 이 기상천외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사상학과 같은. 네, 이제 사상학도 다뤄볼 텐데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사람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 이 소상여라고 하는 논상한이라는 책을 줬어요. 그래서 이 책을 뭐 제가 상한론도 강의하지만 그래서 한 100여 권에 가까운 상한론 책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100여 권도 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뭐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한국 땅에 가서 많은 후학들에게 각 분야의 책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연구소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남은 인생 후학들에게 다 주고 인도해주고 갈 길을 가는 것이 제 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보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북경 중의학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주임의사예요. 우리처럼 주임이라는 과장 학과장이라는 얘기죠. 박사생 따오시 박사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아무나 대학 교수라 박사생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진짜 웃기는 게요. 김영경 씨가 혼자 다 독학했어요. 근데 어떻게 박사가 지금 한국 나오고 전문의가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한 사람이 그래도 영리하고 영특한 사람이 김용옥 씨라는 거예요. 딱 한의사 그만두잖아요. 딱 해봤는데 안 났거든요. 철학이야 헛소리 해도 되지만 이 의사는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났는데 방법이 있어요. 중국 철학하고 중국어 능통한 김영옥 씨도 한국에서 한의대를 나와갖고는 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너와 나의 한역이라는 엉터리 책을 쓴 것도
그런데 왜 자기 출판사인데 아직 절판 안 시키고 아직도 그걸 예? 출판해서 팔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죠. 음. 그 사람 한의사 아니라고 다 그러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한의들 나오니까. 중국의 중의연구원에서 첫 번째로 신장병학이라고 신병 키드니 전문 박사를 땄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신장병학가예요. 상한학 학자고요. 그다음에 은한병주 환자, 이 은한병이라는 게 이게 우리말로 난치병 전문가다. 중의 세가에서 태어나서 말하자면 아버지 집안 내대로 내려오는 중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친으로부터 배웠는데 부친이 샤올리 웨이 전국의 유명한 노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베이성 시안타오시의 중의원 명예원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의학을 배웠고 또한 유명한 중의학 리페이션 유도주 선생님과 맞먹을 정도의 그 상한학자입니다. 당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래서 한번 후베이성에 찾아가 볼까지도 생각했어요. 후베이성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메골창 교수로부터 이 상한을 배웠다. 그리고 또한 유명한 신장병학자 중국에서 신장병학과를 신장병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창시한 시천성教授 이 교수로부터 신장병에 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긴데요. 그 이신정이라는 분이요. 네, 우리 그 시진성 교수님의 그 책이에요. 신장병학이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 보이는데, 자, 여러 사람이 목차를 한번 보세요. 자, 신장병에 관한 모든 학문적인 연구를, 한의학적인 연구를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제1의 신장병학 권위자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수많은 공부들을 공부하라고 무슨 체제 같은 거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수많은 내용들을. 예, 1000페이지 가까이 된 신장병에 관한 건데 이분 책이 나온 게 1997년도. 제가 본과 4학년 4학년 때쯤 되겠군요. 자, 이렇게 신장병 전문의로부터 이래 전문입니다. 한국처럼 독학해갖고 전문의 나오고 박사 나오고 나는 어떻게 가능한지조차도 모르겠어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북경 중의학대학은 아직도 온병학에 관한 박사를 제가 있을 때까지도 과정을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온병학은 주로 난방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상해 중의학원에서는 온병학 박사 과정을 받을 수 있고 박사장을 받을 수도 있고 박사를 줄 수 있지만 북경 중의학대학에서는 박사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병은. 이런 식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석사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다 독학했는데. 이렇게 대대로운 그 축적된 학문 속에서 이들이 그 발전은 그리고 이제 이미 후베이성의 현양현의 마오쩌이 공스 위성원 그 중의원 후베이 중의학원의 부속 의원 광서 류주시 중의원 호북성 사하시 중의원 중국 중의연구원 베이징 중의학다쇼 등에서 공자 그러니까 근무했었다. 주요 연구영역이 당연히 뭐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장병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상한이겠죠. 근데 이분 특이하게 운기학설도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이론 중에는 이미 양위 그러면 우리말로 말하면 발기부전이죠. 양위에 관해서 통징진웨이, 그러니까 음경이 통하게 해가지고 일어나게끔 해주는 요법, 만성 피로 종합증에 대해서 익선 항피라오 요법, 고혈압에 관해서 승강 호저 요법, 요독증, 그러니까 신장병의 말기에 요독증으로 인한 화독리화법 등을 이미 발표하고, 1989년에는 정식으로 만성 신공능 수화제, 이건 신부전증을 전체 기능을 전체 몸 전체의 기능을 따이창 다시 회복하는 요법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10여 년이 넘는 연구금에 뭐냐면 완전한 체계를, 신장병을 치료하는, 신부전증을 치료하는 체계를 갖춰갖고 광범위하게 응용해갖고 치료한 환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고, 그래서 만성적인 신부전으로 투석하는 사람들의 환자를 그 투석의 기간을 대부분 연장시켰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할 사람은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해요.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분적인 환자들은 아예 투석이 필요 없게끔 이렇게 치료해왔다. 그래서 건강부나 중국 중의학부나 광명일보나 북경 청년부나 허베르바오 등 반복해서 보도를 했다. 한국에는요 우선 임상례에 있어서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에. 저는 정말 중국에서 10년 본과 5년 그 다음에 연구생 3년 동안 수도 없는 환자들을 봤거든요. 한국의 한의에 대해서 뭘 볼까요? 그렇게 가별로. 그럼 뭐 그 교수들의 노하우 뭐 말도 할 수가 없죠. 근데 한국에 보니까 무슨 제가 있을 때 북경중의학대학의 임직원 교수 수가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북경중의학대학은 중국에서 아주 우리나라 또 그 당시 발표한 게 1조인가요? 10조인가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집중 육성 대상이에요. 근데 한국의 어느 전문 한의과 대학원, 전문 대학원에 뭐 전임 교수가 5명? 이렇게 해서 되는 게 한의대도 아니에요. 전부 다 엉터리인 겁니다. 우리가 요번에 그 의대에 증원한다고 해서 의학계에서 양방계에서 난리쳤는데, 의과대 간호사 하려면 뭐 교직원이 엄청 많아야 되고 간호사 뭐 병원 뭐 해갖고 엄청나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부실을 하는 의사 나온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비하면. 그런데 젊은 의학들에게 중국에 뭐든 앞섰다는 이런 망상이나 실어주고요.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강력한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도요,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도 바둑처럼 중국을 확실히 딛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 우리는 중국의 발뒤꿈치도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엉뚱한 망상을 젊은 후학들에게 줘서 길을 잘못 인도하지 말고, 우리 굉장히 열심히 해도 거의 이제 쫓아가기 힘들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분의 얘기를 넘어가죠. 이분이 출판한 책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저작을 소상여가 신장병에 관해서 치료를 논한 그런 책이 한 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희가 치료 못하는 증의 중의 치료 관한 자기 경험한, 그쵸? 많죠. 서희가 치료 못하는 것 등의 2권의 책이 있다. 요번 이 책까지 하면 3권이죠. 발표한 학술 논문은 100편이 넘고, 신장병의 과학기술 보편적인 문장이 50편이 넘는다. 그리고 연구생을 배양하고 신장병 전문
전문의들을 수십 명을 배출했다. 예, 이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중국 중의학 출판사에서 2009년에 초판 나왔네요. 이게 이제 책의 호적이죠, 호적. 제가 2000년도 초에 책을 쓰고 난 후에 강력히 비난하고 난 다음에 이 무적 출판업, 중국 책을 그냥 사기 복제해서 출판하는데 이것까지 빼버리니까 레퍼런스로 들 수가 없잖아요. 호적이 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걸 베꼈는지를. 베낀 거 좋아요. 커피본 좋아요. 커피하는 건 좋은데 커피하면 호적도 커피해놔야 이게 중국의 무슨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실 커피본은 인정받기 쉽지 않고, 왜냐면 커피하는 상황에 커피라 요즘 옛날보다는 다르지 그 틀리성이 그쵸, 페이지가 빠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제 시작인데요. 보죠. 찡디앤더 메일이 이 사람이 이 책의 서문인데 경전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하여튼 한번 같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저희 후학들에게는. 예. 제가 자, 보자. 뭔가 20세기 80년대, 그러니까 1980년대 후베이성에서 일을 할 동안에 그 우연히 동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어린아이가 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당디 해당 지역의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로부터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는데 낫질 않았다. 그래서 그 통시 같이 일하는 직원이 나에게 치료를 요청해 왔다. 워칸, 내가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명백하게 발열 오한인데 땀이 났네요. 열 있고 오한인데 땀이 났네요. 그리고 코가 막혀 있고 목소리가 중첩되고 코가 꽉 차 있으니까 혀가 담백하고 테는백트예요. 당연히 이거 우리 상한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태양상한이죠. 망땅증으로 우한이니까 완전히 능히 치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못했는가? 원래 이제 나올 때 오기 전까지 복용한 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주로 응교산의 청롤 지혜도약, 청롤 해독약을 주로 해표약을 쓴 거예요. 가감방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한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국에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고. 후에 모르냐? 망탕 반제로 그냥 한참 먹고 땀 내니까 낫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중국에서도 많아요. 중국에도 많아요. 한의학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열난다고 응교산 그냥 이렇게 준 거예요. 방제만 공부. 아무것도 상한을 이해 못.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이해 못하고 나면은 병을 볼 수가 없는. 이게 참 쓰기가 나쁘네요. 1993년도에 제가 중국 가는데요. 베이징 시의회 북경에서요. 협파 의원은 그 중국 최고의 의과대학입니다. 시에허 의과다시에 북경 의과다시에보다도 훨씬 높고요. 이 사람들은 60년대인가 70년대부터 졸업반 1년을 미국 하버드대에 가서 실습을 해요. 벌써 다른 거예요. 외과에 한 교수분께서 당뇨병이 걸렸어요. 자기도 중국에서 최고 좋은 양방의과대학의 외과의 교수인데 당뇨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양방약으로 서약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막 번져하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고 힘이 없고요. 땀이 줄줄 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이제 나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당뇨병으로 이미 신경계통의 손상을 받았다. 그래서 아주 긴장이 된다 지금.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도 의사니까. 내가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벌써 이제 신경계통까지 당뇨병으로 인해서 지금 신경세포들까지 상처 손상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다. 샹시시슝. 그래서 이제 이 콧대 정말 중국에서요 시허이위원회 교수라고 그러면 양반 교수라고 하면 굉장히 콧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샹시시슝 내 중의로 한의로 좀 치료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수께서 시아오 교수께서 그에게 방제를 상한론 중에 뭐예요? 적어도 이 백호가 인삼탕 친구 안 해줬더니 뭐 인슐린 먹기 직전에서 그냥 그대로 바로 몇천 먹으니까 바로 좋아졌다. 이런 얘기는. 2000년 5월 2일에 한 사람을 봤는데 허베이성의 당산시의 여성 환자 백모 씨인데 만성 신장염으로 몇 년간을 앓고 있는데 중루 여하위에 이게 뭐 제가 대학원 했던 곳이고요. 그 유명한 최용훈 씨가 여기서 치료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중루 여하위에 여기 중서희 결합 의원입니다. 중이과도 있고 서이과도 있고. 그래서 선트란츠빙 신장에 이렇게 그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그 신장 뽑아가지고 병리 검사를 했더니 진단이 중증 정도의 막 정성성 신장염이다. 그래서 작년에 신공로 신장의 기능이 이미 손상 받았고 이미 베이징의 여러 대형 중서위 의원에서 입원해 치료했지만 병의 상황에 전혀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계속 악화됐어요. 환자가 이 시아오 교수가 볼 때 진찰할 때 주로 임상의 표현은 뭐냐면 허리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신장이 나쁘면 이 허리 뒤에 신장이 있기 때문에요. 아주 피곤하고요. 위가 턱하고 불편해지고요. 식욕이 없어요. 그리고 하지가 굉장히 차가워요. 그리고 입이 쓰고요. 코가 대변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변은 누래요. 그리고 월경의 이제 양이 확 줄어들고요. 색깔이 검고요. 그러니까 어혈이 많이 뭉쳐 있던 거죠. 혀가 홍소에 태는 황호 니테예요. 이게 뭐예요? 습가열이 있다는 얘기고요. 비위가 안 좋고요. 신장에 비션 양원이에요. 그다음에 습가열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신기능을 신기능 검사를 했더니 이와 같은 수치가 났어요. 그래서 서희의 진단은 이미 명확해요. 근데 중의의 변증은 뭐냐면 한로 찹작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태를 보면 수별이고 하지가 막 이렇게 얼음까지 차가우니까 한로 찹작이고 수별이 태를 보니까 있고요. 승강이 물러나고요. 탁하고 어혈이 서로 뭉쳐 있어요. 치료는 응당 뭡니까? 한원 병영 신카이 쿠장 칭러 화시 호시에주. 그러니까 이거 뭐 신카이 쿠장 하면 바나사심탕이겠죠. 거기다 가감해 가지고 치료를 하기 1년간 했더니 환자의 신장 기능과 당뇨 요 겸사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후에 불편할 때마다 위에 처방한 바나사심탕 가감한 것을 계속 복용해서 2008년 6월에 다시 재진해 보니까 신장 기능과 소변 검사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후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2003년도에 국경절 기간에 석가장 수자좌 유명한 뇌염으로 유명한 곳이죠. 이 수자좌에 뇌염이 발생했는데 1953년도에 그 당시에도 양방 의사들이 가서 진단해 보니까 유행성 뇌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별로 치료 방안이 없었어요. 약제가 별로 없었던 거죠. 한국하고 전쟁이 끝나고 어려운 상황이라.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는 양방이 유행성 내염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더군다나 그 주계장막으로 갇혀 있던 중국의 뭐 53년대면 굉장히 우리나라 뭐 50년대보다 더 했던 거죠. 완전히 뭐 피폐해진 땅덩어리에서 치료를 못했는데 그 유행성 내염을 치료한 것이 그 중의사들이에요. 그때 목 대통령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중소의 결합이라고 하는 중국의 독특한 제도가 나온 거예요. 중소의 결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중의사와 양방의사가 같이 보는 게 중소의 결합이 아니에요. 의대 내 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양방의대에서는 양방 과목이 60%, 한방 과목에 40% 시간을 할애하고, 반대로 중의대에서는 양방이 40%, 한방이 60%를 시간을 할당해 갖고 졸업하면 양쪽 자격증을 다 주는 거. 그래서 한 사람 안에서 중소회를 이해할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중소회 결합이에요. 말도 안 통하는 한방의사 옆에 있고 여기에 양방의사 있어 갖고 같이 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중소회 결합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의와 소위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다른 두 의학을. 저희가 그렇게 배웠어요. 석가장에 공화국의 한 사람의 간부에 모친 70세인데 선수아지의 심장부전, 신부전과 합쳐서 신부전도 왔어요. 쉽지 않겠죠. 나이도 70세고 심장부전과 신부전과 신부전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허베이커다쇼의 제3의원의 신장과에 입원을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심장부전, 신부전은 컨트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미 신부전은 해결이 안 됐고 투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지 발열이 투석을 하면 이제 문제는 뭐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이제 심장은 이제 그런 데로 돌아가고 신장은 투석해서 해결하고. 그런데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반달 동안에. 각종 마이신이죠. 우리말로 항생제를 치료했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혈액검사, 배양검사를 했더니 금황색 포도구 구근이 검출된 거예요. 진단은 만성 신부전에다가 합병증으로 금황색 포도구근의 폐혈증이다. 그래서 약을 시험을 했어요. 민감시 어떤 약이 잘 듣냐 했더니 왕구마이시라는 거는 이게 중국의 마이신의 이름이에요. 뭐 우리는 테라마이신 뭐 이런 것처럼. 거기에 민감하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완구마이신이라는 게 신장의 독성 작용이 아주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포유나. 그냥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그 약만이 잘 듣는데 이 균에 그 마이신을 그냥 조금씩 아주 소량으로 사용했어요. 그래갖고 일주일간 했더니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의사들이 감히 더 쓴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이 마이신은 신장의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근데 신부전 환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했어요. 우지 커시 뭐 해볼 게 없어요. 까우즈 자수.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려줬어요. 가능 이징 메이어 반파질리아.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어져 커칭 중의 실시 이제 중국은 이래요. 나중에 방법이 있어요. 중의한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한국은 절대 안 그러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난. 중국은 간병으로도 치료 못하면 중의로 보내요. 제가 중의여화위원회에서 중의 쪽류科했어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 암이에요. 간암으로 6개월 못 산다고 통지받은 사람이 저희 과로 베드가 이제 이전돼 왔어요. 중의과 종류과로 양방 암센터에서 중의여화위원회 저희 과로 저희 선생님 밑으로 왔죠. 1년 2년이 넘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별 고통 없이. 근데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일어날 기미는 없어요. 이미 80세가 넘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임상실습, 거기서 임상실습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모든 음식부터 모든 약을 거부해요. 본인이 이제 중단하는 거죠. 삶을. 왜냐하면
그 당시 3만 원, 300원이 평상시 노동자의 월급인데 한 달 입원비가 10,000원인가 2만 원이에요. 그걸 1년이랑 했으니까 이 사람도 알잖아요.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그러고 한 2주일 지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중일병원에 그 저희 선생님으로 했던 한방 종양과는 그 간암 말기 환자가 왔는데 살리려고만 먹으면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큰 고통 없이 진통 양방 한방 제재로 전부 진통시켜 가면서요. 전혀 악화시키죠. 그냥 계속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강도 안 되죠. 그래서 그 30년 전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 방법이 없잖아요. 신장이 이렇게 이제 뭐 완전히 끝고 그 폐혈증에 가기 직전이니까 그 항생 그 균을 못 잡아 우리 몸 내에서 균을 퇴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회진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회진을 할 때 보니까 환자가 매일같이 열이 나는데 오후에 심하고 그래서 39도 이상까지 올라가요. 땀도 없어요. 근데 오한은 없어요. 예. 때때로 기침도 하고요. 그 목에서는 가래 소리가 그럭그럭 나고요. 그리고 가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많은 것도 아니에요. 꽉 껴. 그리고 목이 타는 것도 아니에요. 대변은 3일 동안 보질 못했어요. 식욕이 전혀 없어요. 소변은 아직 볼 수가 있어요. 예. 혀는 암색에 담백해요. 태는 백태, 니태 약간 황색이에요. 맥은 현맥과 세맥이에요. 정은 뭐에 속하냐면 정기화가 허하고 사기가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사기를 정기화해서 내푸을 수가 없어요. 치료법은 정기를 도와서 사기를 내쫓는 것을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공사병영, 공보병영, 공격과 수비를 겸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소시오탕에다 가가면서 치료를 했는데 세척을 복용한 후에 차원이 정상으로 들었고 식욕이 회복됐어요. 이 상한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중국 역사 내에서 이 상한의 그 고수들이 수도 없는 명예로 이름나는 것. 이런 걸 보고요. 또 한국의 일부 한의사들은 뭐 사기를 써서 뭐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2004년 말에 내가 가르쳤던 친구 학원의 한 학생이 베이징의 스징샨 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책을 볼 때 이해 못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친구하고 우리 그 베이징 슈의 학원 자체는 북경 시내에 있어요. 근데 이게 졸업반이나 이제 실습을 제가 나중에 이제 제 커리큘럼을 다 소개할 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북경 중인데 저를 어떤 커리큘럼으로 배웠는지요. 북경의 외곽의 수징산이라고 하는 전문위원을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학생들은 거기서 다 기숙사에 자고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린 이후로 계속 기침을 하는데 오랫동안 거기도 이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치료했는데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학생이 연구생, 석사과정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졸업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문 실습한 거죠. 저도 졸업할 때 1년 내내 실습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기침을 어떻게 매번파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복습을 후시를 준비를 잘 해야만 연구생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학교로 돌아와갖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베이징 중시위원 자체는 북경 시내에 있었고 지금은 그것도 다 이사 갔어요. 외곽으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2004년 그 실습 병원은 아주 먼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방을 해줬더니 그게 소시오탕에다가 행인, 길경, 쥐홍 이 세첨했더니 한참 먹고 기침이 멈췄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이 이 상한파들이 얼마나 병을 잘 보는지를
그 체질 같은 건 무슨 뭐 살이 쪘느냐 안 쪘느냐 이런 되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병을 공부해야지. 의학을 공부해야지. 관상하러 왔나요? 심리학 하러 왔나요? 2005년 1월 5일에 북경의 환자 루모 씨를 진찰했어요. 이 환자가 1993년에 시작해서 설사를 했어요. 매일같이 3번에서 5번 했는데 추위를 타거나 음식이 차가운 걸 먹거나 기름진 걸 먹으면 설사를 했어요. 특별히 다리가 차가운 걸 받으면 량저씨 다리에 찬바람만 받으면 설사하는 거예요. 아주 민감했어요. 이거 뭐 벌써 딱 나왔네요. 제가 그 쓴 임상의학 집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장의 양기가 나와서 새벽에 설사하는 오경설사인데 그 오경설사가 꼭 새벽에만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복부가 차가워지면서 하는 설사 이러면 이게 신장의 양기가 약해서 하는 설사예요. 스선환이 사신환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추한 빠우누한 아주 따뜻한 신발을 신고 뭐 내복 딛고 그랬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중소이를 치료했는데 각종 중소약을 치료해 놓으셔요. 그래갖고는 이제 신심이 잃어버렸죠. 이러면 병이 깊어져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병에서는. 근데 이렇게 내 병 못 고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말해요. 이 중의를 한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정통하고 진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체를 깨우친 사람들이. 근데 한국은 어떻겠어요? 아예 가는 길도 제대로 못 고르고 있어요. 그 모친이 나를 찾아와서 신장병을 치료한 적이 있어요.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의 아들도 좀 치료해달라고 요청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찰을 했어요. 진찰을 그러니까 설사를 하죠. 매일같이 3번에 5번 하고 대변이 묵죠. 당연히. 항문에 쭈어려. 커지는 열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항문에 열감이 있다면 이거는 열성 설사죠. 그러면 이런 거는 뭐 황련을 비롯한 찬약으로 조습해주는 약을 쓰면 잘 되는 거예요. 목향 향련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점액 같은 것도 없고요. 리급 후중 이게 봄은 또 보고 본데도 시원하지 않고 본데도 시지 않고 이걸 리급 후중이라고 그래요. 동반해요. 코관 입이 마르죠. 그리고 입이 쓰고 혀가 홍색이고 태는 황리태예요. 맥은 현맥과 활맥. 황리태면 벌써 뭐 이게 습과 열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 환자는 뭘 앓고 있냐면 고혈압병을 앓고 있고 요산이 수치가 높은 요산 수치가 높으면 저게 많이 오겠네요. 통풍. 변증은 비신양어에 겸하여 비외의 수별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부 비신해지고 화습열해져야 되네. 사신 안에다 반화사심 딱 넣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변증이 그러니까 사신환증은 틀림이 없는데 나머지 증들 때문에 문제 있죠. 태를 보니까 태가 뭐예요? 황리태니까 습가열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추위도 잘 타면서 뭐예요? 습도 있고 열도 있는 거. 그럼 습과 열이 동시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쓴 게 뭐예요? 반화사심 계열이고 이거 반화사심 계열이에요. 비위에 작용하고 사신화는 뭐예요? 비신양어에 설사 잡아주는 양이 정확히 맞는 거죠. 이게 변증의 개념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2월 16일 날 세 번째 삼진에서 뭐 설사 이미 끝나고요. 대변 이미 형태를 이루고요. 봄철이기 때문에 약간 그 기른 걸 먹으면 먹었는데도 설사 안 한다. 그리고 집에서는 토시에 그냥 뭐 이제 보통 신발 신어도 된다. 그래서 2008년 7월 23일 환자가 요산 높은 혈증으로 통풍 여기 통풍 나왔네. 바로 통풍성 관절염으로 또 나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설사는 이미 치료가 완전히 돼갖고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 대변이 정상이다. 제가 쓴 의안책에 그 나왔던 게 이 사신환 계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새벽에서 설사를 안 해요. 근데 고3인데 우리 친구의 아들이에요. 친구들.
시험 보다가 아이들이 먼저 열고 나가면 겨울인데 찬바람이 그 교실 문으로 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설사하느라고 시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학 아닙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 제가 잠깐 나왔다니까 찾아와갖고 통영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애 좀 봤더니 딱 사시난 일주 처방해갖고 양보했더니 애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하는 말이 어이씨 한참 먹었더니요 하루 먹었더니 대변이 둥글둥글하게 누렇게 나와요. 신기해요. 무슨 마약이에요? 그게 제가 경험 안에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유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한의학의 로직을 이해해야 돼요. 오경절사라고 해서 새벽에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근본 신장에 안기기 때문에 신장이 어디 있어요? 하복부 있죠. 하복부가 차가워지면 배에 찬바람만 맞으면 설사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다른 증상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탕을 복합할 필요가 없었죠. 제가 저희 책을 이미 절반돼 갔고요. 보니까 몇 배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새로 쓰면 개정판으로 더 첨가된 걸 쓰려고 하니까 이제 게을러지는 거죠. 그걸 그냥 단순히 올리는 거는 쉬워요. 우리 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져 있지 않아요? 달빛닷컴에. 2007년 9월에 내몽고의 츠펑시에서 한 기업을 하는 관 선생이라는 분이 나의 아주 뭐라 그래요? 라환저 이거 뭐면 단골 고객 참 이름은 상업성 같고요. 아주 전적으로 나를 믿고 찾아오는 환자다. 그리고 또한 나의 오래된 친구다. 그의 가족과 그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병이 나면 나를 찾아온다. 요번에 그가 직접 북경에 일이 있어서 이제 내몽고에서 온 거죠. 근데 결과로 뭘 얻게 됐냐면 항문 주위에 고름이 잡히고 부어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전신에 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항문 주위를 보니까 막 빨갛고 팅팅 부어갖고 막 열이 나고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강창과 그러니까 항문과예요. 우리말로 하면 강창과라는 게 항문 전문적으로 보는 과에 가갖고 치료받아라.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급성 국부 염증 급성으로 지금 염증이 심해진 거죠.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서희의 항생제 치료가 아주 효과가 좋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 매달 먹고 며칠 먹으면 되는 걸 굳이 한약을 달여서 먹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그가 이 서희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페이어워영증에게 다칠려고. 그러고는 왜 나보고 중이 치료 안 해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증했더니 수비열이죠, 수비열. 수비열 독이 사기가 강문에 무인 거예요. 이런 거 좋죠. 백퉁땅 같은 거면 진짜 이 염증이요. 진짜 한의학이 변증해서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제가 올린 것도 있잖아요. 외과 피부가 전부 망가져가지고 항생제도 안 듣는 거. 그냥 한약 먹으면 툭툭툭 떨어져. 그리고 오미소독음. 세천 먹으니까 열이 떨어지고 통증이 멈추고 고름과 부은 게 다 가라앉았어요. 나의 임상 과정 중에서 이와 같은 병리는 매일같이 있어요. 비비비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 저 같은 못난 의사도 임상 시작하자마자 석사 졸업도 안 하고 5학기 마치고 나와서 임상 시작하자마자 2년 만에 그 의안집을 낸 거예요. 논리를 낸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냐 어떻게 낫더라. 거기 체질 하나도 없어. 나의 일생은 상한 돈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나의 부친 시아올리웨이의 명의 노명이도 상한에 정통했고 경방 상한방을 쓰는데 아주 그냥 잘 썼다. 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명예도 대단했다. 우리 아버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학들인데 정말 상한론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끝냈는데도 임상이 안 내렸다. 그럼 저를 욕해도 돼요. 황제내경 한 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약을 보는 눈이 안 띄었다. 그러면 저를 욕해도 돼요. 어디 무슨
무슨 8상, 16상, 무슨 뭐 4상, 무슨 형상 이따위 것을 공부를 합니까? 의학이라고. 나의 석사 지도교수의 따오스 리페이성 유명한 분이죠. 르도조 교수하고 맞먹는 유명한 교수죠. 해방 후 당대 중국 북경에서 이분은 호베이에 북경에서 몇 시간 떨어져 교수하고 양고창 교수하고 같이 교수 당대 제일 유명한 상한 말로 할 수 없죠. 리페이션 교수 북경에 없었을 뿐이지 상한으로 뭐 그 당대도 이미 이름을 워더 버시라우스 나의 박사 지도 교수 아까 책 봤죠? 시진성 교수는 신장병의 대가 중에 대가로 중국에서 아예 이름을 날린 거. 동시에 이 시전성 라오스 이게 또 뭐예요? 상한학과라는 거예요. 상한 근본 밑바탕에 상한으로 신장병 치료하면서 항상 경방 상한방을 아주 상한 근개방을 아주 할 수 있도록 나의 쯔지 아위 전산루 르도주 양웰 다시 创建并工作过的北京中央大学상한教员 내가 어디서 근무했냐 교수로 진신으로 지금 제가 상한할 때 막 강의하면서 많이 인정하죠. 르도주 두 교수들이 설립한 상한교실이 북경중의학대 상한교실인데 내가 거기서 애들 가르친 일 하지 않느냐. 그럼 그 선생님들 밑에 있었다는 얘기죠.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장중중의 중의 장중중의 상한론 근계열학이 마치도 육아로 말하면 공자라는 겁니다. 육아의 공자. 상한 자병론이라고 하는 책은 그러니까 근계를 포함한 거죠. 상한. 중의로 말하자면 육아의 논어와 같은 책입니다. 근데 육아 한다면서 이 책 안 보고 고금의 중국과 중국 밖의 모든 명의라고 한다면 매여 불실중지 중경을 선생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고 상한 자병을 공부 안 하고 상한론을 읽지 아니하고 중경을 자기 스승으로 삼지 않고 스승으로 삼았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가에서는 그분이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마음속에 스승으로 모시면 항상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건 책을 보면서 이분은 이미 그런 경계에 갔다는 겁니다. 스승 이상의 스승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중경을. 그러면 상한 책을 열심히 보다 보면 툭툭 문득 이런 뜻이로구나. 그게 뭡니까? 실중징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영적 스승들을 뵌 적도 없지만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다. 그러면 영적인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 여러분들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가 트여야 되는데 그건 물론 많은 책을 봐야 되고 툭툭 보면 그냥 물리가 툭. 근데 이렇게 이 상한을 안 보는 그러니까 영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의 말이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데 정말 영가에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물리학 모르면 어떻게 가르쳐줘요? 상대성 이론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렇게 그 물리학에 박학했으니까 영감으로 그걸 깨워주는데 그건 하늘에서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의를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모르는데 상한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영계에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환자를 보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도와줘요? 본 적도 없는 걸. 실천이 증명합니다. 쉬에 뿌하고 상한론 잘 공부 안 한 사람은 부거능청에 허게 상한론을 잘 공부 못하면 기본적인 중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된 중의. 그러니까 최소한 중의라고 하면 상한론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명의라고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게 더욱. 그냥 기본 의사도 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명의라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한국 역사에서 내경과 상한에 관한 조석도 단 한 것도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 제가 그러니까 우물박을 나가본 제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우울박을 나가보지도 않고 강을 떠나 바다로 들어가보지도 않고 산을 올라 눈을 본 적도 닮아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억적같이 주장을 강해요. 그런 게 이재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재마의 책을 구체적으로 보죠. 뭐가 문제인지. 중이 루었다 시엔자의 쩌정 주천부신 중이가 이렇게 지위가 떨어져 갖고 오랫동안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위에 수아이드 일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쇠약한 띠부 그런 형세예요. 걸음걸이에요. 근본 원인이 어딨냐? 경전을 칭시하는 거예요. 경전을. 그리고 모른다는 거예요. 경전을. 우리나라는 해본 적도 없어요. 경전을 공부해본 적도. 역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일본요. 남포 유엔제 그 부자 부스터 수도 없는 정말 많은 황제내경과 상한 근계 주석들이 있어요. 흔히 해방 후에 주로 그 한의사들 어느 책 보고 배웠다고요? 일본 책 보고 배운 거예요. 중국 책 못 보고. 독학하면서. 참. 중의를 다시 진흥시키려면 뿌야오츠 중의를 하오시 이 중의 하는 사람들에게 경전을 잘 공부하도록 특히 상한론을 잘 공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중인 사실 이분의 결론인 겁니다. 경전 공부를 안 하고는 근데 아예 한국에서는요 전문 한의과 대학원에서 한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커리큘럼 먹고 깜짝 놀랐어요. 경전 과목도 없는 거, 임상 과목도 없고 그 무슨 의과 대학이야. 끝났다 이제 한국은. 나오면 사기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전을 공부하는 태도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보죠.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경전을 믿어야 됩니다. 중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들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믿죠. 제가 책에도 썼잖아요. 엉뚱한 무슨 음양에 도 닦는 같은 얘기나 하고 환자는 고치지 못하고 공부는 안 하고 할 배양이 안 돼 있죠. 중국 책 경전 맘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한 공부죠. 야오슈야오증디엔 경전을 잘 공부하려면 쇼셴 경전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얘기다. 거짓말 쓰고 요즘 말 이빨 까 이게 전부 항제내경 보고 뭐라 그래요? 항제내경 일정에 나오는 성인, 지인, 뭐 이런 것들 다 구라다. 다 거짓말이야. 이게 이러는 순간에 여러분들 돈을 닦으려면 어느 정도냐? 제가 말하는 올린 도가 수준까지 그 정도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지금 그것이 제가 말한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라는 책에 보면 도가가 얘기한 거, 요가가 얘기한 거, 힌두교가 얘기한 거, 불교가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오는데 그리스도교로 기독교 이름으로 나와요. 그 기독교 성자예요. 날라다니고 어떻게 해서 근원적인 지식에 접근하는지를 거기 다 설명.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내경에 나왔던 얘기들이 우리가 그 수준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수준에 간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잘 안 나와요. 또. 그게 뭐예요? 초인생활 같은 거. 다 이 수도 없는 영적인 책을 봤는데 동일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동일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이해하시. 신념이나 어떻게 해서 오냐? 역사의 존중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책을 보면 왜냐하면 서로 전혀 관계없는 영적 뜻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거짓말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스칼로스의 그거는 지금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아예 지중해 그 근원이 역사적인 사건에 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레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제가 보충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정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드물게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건. 워먼 시엔자이더 쉐이핑뿐 우리의 현재 수준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그 깜짝 놀란 게 지금 다스칼로스의 성자 뭐 얘기했잖아요. 그 책에 지중해 성자 다스칼로스 진짜로 이분이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사회학자가 소셜로지 전문 미국 대학 교수가 쓴 거예요. 보고 옆에서 보고 다 우리가 말했던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평상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어떻게 인체의 몸을 이해하고 파악하는지 도가의 얘기가 정확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고대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던 일이 현재 우리는 쪼보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워먼 그러면 우리는 못한다고 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무조건 미신이다. 과장이다. 이분이 예를 든 건 이런 거예요. 1973년도 출토된 장사 마황퇴 한나라 무덤 중에서는 두 건의 소사찬이 매미 같은 옷이 있었더니 매미 얄짤 매미 날개 같은 작은 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사로 짠 찬이가 있었는데 한 건의 의복의 중량이 겨우 그 49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먼더 중국의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무지막지하게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서 내 기령된 게 궁녀의 의복이 가늘기를 마치도 매미 날개 같았다. 얇잖아요, 투명하게. 그렇게 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사서에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只不过是文学界的一幅保形上过장의描述. 단지 이거는 문학가들이 그 당시 의복에 대한 가르다는 것을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한 거고 문학적인 수법이지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미처럼 얇은 거를. 껑자지더 오만 그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니까 국가가 이것을 복제하려고 했어요. 소사탄이 똑같이 한나라 묘에서 나온 것처럼. 그거를 뭐로 생각하냐면 국가급의 과학 연구에 넘어야 할 항목으로 진행해서 여러 과학자들 초대해갖고 짜오삐어 이거 해보도록 했어요. 결과는 어떤 과학 연구 단위도 이걸 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얇은 옷을. 그래서 최후로 난경에 일가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닌 유명한 스즈 사직 연구기구가 이 복제 임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겨우 소사차지와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그게 49.5g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게 만들었더니. 이와 같은 예술, 공업예술, 공예상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2000년 전에 수평에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불가사의 이 사실은 우리가 그 역사적인 태도를 보험에 있어서 많은 것을 고쳐야 되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존중하고 고대 사람들 실제로 우리가 그 도교에서 얘기하는 유체 이탈을 그게 이제 태아를 배양해 가지고 그 정수리로 배출시키는 거죠. 그 얘기를 이 다스칼로스 지중해 성자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도가 얘기랑. 이분은 도가 몰라요. 그냥 얼마나
예? 우리의 예? 고대 책들이 얼마나 중의학 중에서 경전 중에서 예? 이와 비슷한 것들이 대량으로 나오죠. 예? 헌두어론 예시 뿌이 왜이란 아예 그럴 리가 없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소문을 강했던 상고천진년 중에는 내가 듣기에 상고시대에는 춘추가 모두 100세를 넘고 동작이 100세를 넘어도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우리 80만 넘어도 찌그럭 그렇게 숨만 쉬는 게 아니라 100세 넘어도 지금에는 반백년 50만 되어도 동작이 쇠퇴하고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냐 아니면 사람이 실수한 거냐. 기백이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예요? 지금에는 찌다오죠. 도를 하는 사람들은 법도를 어디에 음양의 법도를 두고 술수를 조화를 이룰 줄 알고 음식의 절제가 있고 기거가 항상 일정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반 중에 하나예요. 이 기거가 일정하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건강의 기본이에요. 잠자리에 규칙적인 시간에 들고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거. 건강의 부망쫄라 과로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과로하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모두 그래서 그의 타고난 우리의 타고난 TNN 타고난 수명이 100세가 넘는 거라는 겁니다 원래.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 저처럼 술을 못 마시고 망년된 행동이 일상적으로 돼요. 기거가 상이어야 되는데 상하지 않아. 술이 천째로 합방을 하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몸의 전기가 완전히 고갈시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진기를 완전히 소모시켜요. 그래서 진기가 가득 찬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항상 다 우리 몸에 진기가 팽팽하게 차 있었는데 그게 항상 다 그러니까 노출시키고 고갈시켜 갖고 우리 몸에 진기나 전기가 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주어션 신을 부를지 몰라요. 항상 신을 어떻게 해요? 내부에 고요히 감싸줘야 되는데 항상 신이 외부의 것에 돌아다녀요. 신이 하루도 안으로 고요히 가다듬지 못해요. 우카의 지심. 그래서 그 마음이 좋아하는 건 하지 않고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해요. 거꾸로 생명이 좋아하는 것에 역행하는 짓만 해요. 그리고 기거가 무절제하고요. 그러니까 반백이 돼도 쇠퇴하는 것이다. 이 문장 중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상고시대로는 100세 넘었어요. 그리고 그 동작이 쇠퇴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또 하나는 뭐예요? TNN 타고난 수명의 개념이에요. 그 중에 TNN의 어머님이 명치예요. 포유동물은 자연 수명이 성숙기 7배예요. 인간의 성숙기는 얼마요? 20살 정도 돼야 성숙해지죠. 그래서 중이 째진 2000년 전에 인류의 자연 수명이 이렇게 정확했다는 거예요. 100살이나 150살 정도. 현재 절대 대부분은 100살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경에서 말하기를 상고 시대 사람들은 모두 춘추가 100살 넘었어요. 그리고 동정하게 쇠퇴하지 않은 기록이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아주 적을 거예요. 묻지 못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항 때 한나라 무덤에서 출토된 소사찬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쭈어쁘다고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대 사람이 못했다고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 못한다. 실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근거를 찾지 못할 뿐이다. 호환서 방술열전에 기록하기를 화타는 뭐예요?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 몸체가 아주 건장했다. 당다의 명이 손수미야. 유명한 손수미의 친진방 100세를 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가 101세까지 살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40세까지 살았다고 한대. 총체적으로 100세를 넘었던 것은 틀림없다. 현재 100세 노인들은 이미 현재 그렇게 보기 드문 일은 아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까. 왜냐면 현재 인간들도 이제 100세를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다 90살 많으면 넘어요. 그렇지만 아래 다음과 같은 얘기들은 한 사람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듣기에 상고시대의 진인이라는 사람인데 천지를 딱 이 사람이 버틴겨내요. 천지를 이 사람이 힘으로 돌아가는 거죠. 음양을 완전 장악했어. 전기만으로 호흡해요. 그리고 홀로 신을 완전히 독립시킬 수가 있어요. 신을 독립시켜 영체를 독립시켜. 호흡전기 이 지중해 성자 5가지 쓰여기는 거예요. 음식 안 먹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리고 교육이 여의래요. 그래서 저비우티인데 수명을 천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도가에서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우요종시 뭐 끝남이 없어요. 이것이 도의 생명입니다. 중구시대엔 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가 완전히 순박하고 완전했어요.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요. 사계절의 계절에 맞춰서 세속으로부터 떠나갔고 정과 신을 완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천지간을 논으로요. 이거 다 유체에 데려갖고 천지간을 논이는 거죠. 시팅 빨타 뭐 유체 있으니까 뭐 8달 아니라 뭐 지구 밖에까지 나가는 거죠. 유체 들어가지고 4차원 5차원 가는 거죠. 연계로. 이것이 그 수명을 치앙저 본래 타고난 수명을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리로 이렇다. 어떤 사람은 노자가 대강 160세까지나 200세까지 살았다고 본다. 우리가 말하는 내경에 기록한 지인이나 노자를 연결치려면 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경이라고 하는 학문이 다 도가에서 나왔다고 지금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내경에 근거한 관점에서 본다면 건강 장수의 관건은 뭐예요? 도에 가는 이해예요. 그거를 따르는 정도에 있는 해석하고 이해하고 도를. 그러므로 상고천진론에서 말하기에 상고시대의 장수자는 그 따오죠. 도를 알고 허위 따오죠. 도와 합치된 사람은 기백은 말하기를 따오란 능취라고 도를 깨우치고 실천하는 사람은 늙지가 않아요. 갈수록 형체가 완전해져요. 도가 깊어져서 거꾸로. 많죠. 지금도 중국에 7, 80인데도 뭐 날라다니고 간단하게 날른다고 뭐 하루 높게 물론 유체에 따라서 날리지만 육신 자체도 뭐 4, 5장 3m, 5m는 너끈히 날른다.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상고시대의 일반적인 열은 모두 100세를 초과했어요. 진인과 지인처럼 되에 관한 이해와 그 수행 정도가 아주 높았던 사람들은 당시에 장수연으로 200살 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라오즈시 셔머라 노자가 무슨 사람입니까? 도의 이론적 창시자 아닙니까? 동양 중국에서 당연히 도의 이해와 실천이 있어서 제일 높은 수준의 사람 아니겠어요? 본질적으로 본다면 내경의 따오 도의 노자의 도는 완전히 일치된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노자가 장수했다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거다. 장준경의 그 원래 서문 중에 말하기를 워 메이 위에 见 위에런 루国之战 왕지오즈서 메이창 북가이는 다 이게 이제 괭나라의 그 신유해란 편작이 우리말로 발음이 괭이에요. 괭나라에 가서 그 왕 태자를 이제 살린 얘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 번역이 돼 나와 있더라고. 사기 편작 공전에 기재해 보면 편작의 그 태자가 사망했는데 편작이 그 국문에 이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살리는 건데요. 이건 이제 쭉 그 얘기를 계속 기록한 거예요. 편작이. 그래서 결국은 살렸다. 근데 자기는 죽은 사람 살린 게 아니라 살릴 사람 살리고 아직 죽지 않았었다. 누가 알았다는 얘기인데요.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얘기고요. 그래서
변작이 말하기에 위에런, 변작이 친위에런이라는 거죠. 진나라 위에런인데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당연히 살아날 사람들을 살아나게 한 거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얘기, 이게 뭐 제나라 환우의 얘기 아니에요? 너 병 있다. 지금 주리에 있다. 그때 안 믿었어요. 이게 이익을 갈취하려고 거짓말 하나 보다. 환우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질병이 너 혈맥까지 있는데 두렵다. 난 질병 없어요. 그럼 뭐 기뻐하지 않았어. 다시 보고는 군의 질병이 장애까지 들었어요. 근데 또 안 들었어요. 오히려 다시 보니까 뭐예요? 환호를 보자마자 도망갔어요. 환호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묻기를, 그 편작이 말하기를 내 질병이 주리에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탕과 위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고, 혈맥에 있을 때 침석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장위에 있을 때는 뭐 술과 탕에 내경이 나온 얘기죠.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고, 골수에 있어서 어떻게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골수까지 있다고 하니 신시 우칭, 내가 청하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과연 환우가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편작을 불렀어요. 편작은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그리고 환우는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상의 장준경이 찬탄한, 장준경도 이 내용을 보고 찬탄 한 두 가지 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준경 할아버지도 믿었다는 거죠. 이걸 그냥 기록, 과장된 기록이고 뭐 이게 전설 따라 삼철이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치다오다자 칸다오저 량리안드 시허시 전모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이 지중해 상대 다숫가를 쓰면 병을 이런 식으로 봐요. 뭘 보냐? 오라를 봐요. 우리 몸을. 영안이 뜬 사람도 우리 몸 오를 본다고 그래요. 금방 그게 뭐예요? 미리 병을 보는 거예요. 미리 오라가 뚫렸거나 오라의 색이 안 좋거나 오라가 초라해진다든가 병나기 전에 병을 보는 거죠. 내장을 다 보는데 제 중국에 있을 때 어떤 부인네가 와가지고 40대 부인인데 전 내장을 다 보는데요. 오장육과 다 보인대요. 나보고 수련하지 않겠냐고. 넌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좀 칙하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때 이제 라마크리시나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결코 이와 같은 이적을 바라지 마라. 영혼이 맑아지면 이적은 부산물로 저절로 생기는 거지. 그것을 목적으로 절대로 수련하거나 공부하지 마라. 맞는 얘기죠. 너! 그 말했죠. 상신 믿냐? 아니면 의심합니까? 당시에 장준경이 이 양의안을 안 믿고 의심했다면 그는 그 중의를 의학을 공부하려고 분기탱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고 보차의 정방 수많은 중방들과 고대 이론들을 찾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천고의 유명한 상한자병론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실 그런 친구 가불경 서에도 장준경의 이 의안이 그대로 신기한 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 뭐 또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 르지탄이 병에 어안이 있었는데 치료한 즉 나았다. 지지지. 9년 후에 르지담이 병이 발생했는데 발병이 당연히 뭐예요? 여간. 근데 영 뻔히 왜 추위가 싫어요. 빙동 필스. 필이 발생하면 필이 들 거다. 중징지엔 시중 왕중선 그때 20여세가 좀 넘었을 때인데 말하는데 장준경 할아버지 의안이에요. 주인여우질 장준경 할아버지가 봤더니 그 시중 왕중선이라는 높은 고관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당신 병이 있어. 40세가 되면 눈썹이 빠질 것이고 눈썹이 빠지고 반년 후에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석탕을 주면 너 그거 면할 수 있어. 중진 이 시중이 보니까
이 새끼 뭐 공골 치는 것 같아. 에? 야, 안 믿었어. 쇼탕 우후 탕을 장중경이 끌어줬지만 복용하지 않았어요. 그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중 왕중선을 다시 봤어요. 왜? 후탕 장중경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탕 복용했어요? 안 했습니까? 중선 말하기를 이후 내가 먹었지. 중징위에 중경이 말하기를 중경 할아버지 말하기를 서호 구 페이후탕 주자. 이 기색을 살펴보니까 복용하지 않은 게 확실한데 진허 칭밍이야. 군자께서 어떻게 당신 어떻게 사람 목숨을 이렇게 우습게 가볍게 여기나 여기십니까? 증선 아무 말도 안 했어. 이 말이 재밌다. 20년 후에 과연 눈썹이 빠지고 눈썹이 빠진 지 187일 만에 죽었다. 장중경 할아버지도 보통 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장중경의 망전이 병자의 사망의 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류지담 9년이고 류지담이 본 거는 9년 후를 봤는데 장중경 할아버지는 20년 후를 봤어요. 그래서 류지담 경우는 9년이고 그래서 병자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까지 만들었고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습니까? 우리와 장중경은 할아버지는 큰 차이를 갖고 경전을 공부하는 태도가 있어서 경전을 확실히 믿고 장중경의 상한 잡병령 중에 원래 서문 중에 말하기를 시오 외능찐위죠 빙 비록 완전히 날 수 없는 병이라 하더라도 수 거의 찌엔빙 찌위 그 어떻게 그 병의 원인을 알아내면 덩신이지 그걸 다 잡았고 수고반 찾아내면 원인을 찾으면 그 생각이 다 이미 다 문제의 반이 걸린 것이다. 수이란 그렇지만 현재 멈춰서 보자면 하이메이어는 이와 같은 장중경 할아버지 수준의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현재 의사들 못 가요. 그렇지만 장중경 할아버지의 말은 장중경 할아버지의 책을 보게 되면 명의가 되는 것은 말로 비비비 수도 없는 중국 역사상 장중경 할아버지의 책을 보고 명의가 된 건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프한 명의 모두 명의라고 할 수는 내경을 공부하지 않냐고 상한 잡병령을 공부하지 않냐고 중국 역사에서 명의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한국에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역사상 한 사람도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영서적이 없으니까. 왜 엉뚱한 짓을 이해할 수는 그리고 가르쳐주면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예요. 안 들어요. 맥나마라가 말한처럼 잘나고 똥땡이 친 사람, 잘나고 열심히 한 사람, 못났는데 열심히 친 사람, 못났는데 농땡이 친 사람, 이 중에 한 4분의 1을 줄여야 된다. 지금 우리는 생각하죠. 못났는데 농땡이 친 사람, 맥나마라가 자른 사람은 못났는데 열심히 한 사람들이. 못났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조직에 갈 방향을 엉뚱하게 딴 방향으로 몰아 조직을 아예 망하게 만든다. 이게 조직이나 집안이나 사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인류에게 있는 동일한 일이에요. 응? 나치 같은 이런 인간들 못났는데 열심히 하는 굉장히 위험한 것. 한국 한의학계 이재마 같은 못났는데 열심히 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한국 한의학을 완전히 망치고 못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건 잘난 자들이 포용하고 갈 분야라는 겁니다. 일부의 의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을 포용하지 못했고 또 그 반대로 못난 사람들이 너무 거꾸로 설치되는 거. 그럼 망하는 거죠. 한의학의 대표적인 게 그냥 중국책 열심히 직역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를 그리고 그걸 다 소화 흡수해서 완전히 넘어가 바둑처럼 그때는 자기 얘기할 수 있어. 근처에도 못 가놓고는 이제 마침 이제 볼 거예요. 이제 막 동의보감도 볼 거예요.
전혀 형편없는 얘기. 상식이 안 가는. 자, 경전을 어떻게 공부하냐? 오늘의 요점 아닙니까? 역대의 명의들이 모두 학습하고 연구하고 그걸 잘 활용한 경전. 그리고 경전에 주석을 가했어요. 명의들의 주석은 우리가 그 경전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편리함을 줘요. 그렇죠? 저도. 주석서 하나 없이 황제내경 본다? 불가능. 상한론 본다? 불가능.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시대의 이론으로 가지고 경전을 해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시대의 이론을 넘어갈 수는 없죠. 이것은 경전을 학습하고 연구하는데 아주 유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적인 이해까지도 이제는 경전을 이해하는데 많은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경전들은요, 이 다스칼 우주의 지식의 원천에 들어가서 이론들을 보아온 겁니다. 그래서 밝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역이에요. 서양의학은, 서양학문은 없는 데서, 모르는 데서 밟아 올라가기 때문에 귀납인 거고요. 이 중의 이론을 유지하면서 슈, 쥐, 진다, 삐약, 이게 그때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필요한 그런 길이에요. 주의해야 될 것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빙부시 결코 현재 이론으로 완전히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수평이, 우리 과학이 친구 아직도 약물 아직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학질 치료제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여자 약사가 그거를 채취하는 거를 해가지고 개똥쑥에서 칭아오죠, 중국 발음으로. 노벨상 받았죠. 2006년인가 7년인가요? 그게 그대로 어디서 본 거냐? 한의학책, 중의책에서 본 거예요. 중의학책.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거기 나온 말이 그대로 학질의 첫 번째 처방이다. 개똥쑥을 찬물에 담갔다가 그걸 짜가지고 마셔라.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 끓이잖아요. 개똥쑥만큼은 끓이면 그게 잘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분이. 근데 그 성분이 실제로 식물 속에는 그대로 잘 나오는데 그걸 인공 합성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던 거예요. 7년인가 10년을 연구했던 거예요. 인공 합성.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수많은 학질 치료제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근데 어디 나왔냐? 한약의 원천이 한약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2000년 전에. 그게 학질에 딱. 이러니 이게 얼마나 영적인 책. 비루,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상한자병령 중에 반화사심탕증 한로 첩작이에요. 허실, 호젠, 신카의 쿠장,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로가 같이 약이 왜냐면 더운 약과 찬 약이 동시에 있고요. 보호하는 약과 공격하는 약이 동시에 있고요. 매운 약과 쓴약이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원문을 진행하고 분석을 할 때 있어서 현재 변증 방법으로는 최비의 부추를 이 사람이 한로 허실이 있는 거를 분석하는 게 실제 임상에서 분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상한론 중에 반화사심탕증의 원문을 보자고요. 상한 5, 6일이 돼서 5월 펄어죠. 구토라면서 열이 있는 사람은 시어탕 정지. 왜 시어탕의 특징이 반표 발리의 소양증의 특징이 구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어장을 다 갖췄다. 그러면서 타야오 시아즈 다른 약으로 하제를 쓰겠다면 시어탕증이 여전히 있다 그러면 다시 시어탕을 줄 것이고 이미 하제를 쓴 후에 부웨인이 역하지 아니하고 삐쩡쩡얼쩡 막 이렇게 진동할 정도로 쪄올라요. 열이. 그리고 취에 빨어 도리어 열이 나면서 땀이 나면서 끝날 이건 저절로 낫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대를 쓰고 난 후에 심화가 더부룩하고 딱딱하고 통증인 거 이건 결응증이죠. 대화명탕을 치료. 단 더부룩한데 통증은 없어요. 이 비증이에요. 이게 기가 그냥 뭉친 거예요. 시오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러면 반화사심탕을 써야 된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한론에서 반화사심탕이죠. 모든 비위를 다스리는 근본, 비위를 다스릴 수 있는 조방입니다. 기초가 되는 방. 금계요락에서 반화사심탕증에 또 원문이 있어요. 구토라고 장명, 장에서 구르륵 소리 나고요. 심화에 더부룩해요. 기가 막혀. 반화사심탕증. 이와 같은 양조의 원문을 종합해서 반화사심탕증의 표현은 심화가 가서 명치 끝이 뭐 막힌 느낌. 오심이 있고 구토로요. 그리고 장명, 장에서 설사라거나 소리가 나. 그러나 확실한 게 뭐예요? 이상의 정호 중에 우리가 한러 허실이 있다는 증상이 어디에도 잘 안 보여요. 이 증상만 보고는. 이게 장중경 할아버지가 쓴 모든 증상이에요. 근데 여기 한러, 열이 난다든지 춥다든지 또는 허하다든지 실하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증세가 별로 안 보여요. 실증은 보이죠. 구체적인 증세가 있으니까. 근데 허하다는 말. 다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대화명탕증에서는 여기 지금 상한론을 공부하는데 즉각적인 지금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상한론 제가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물과 쉐이러 후지에다 물과 물이 열이 같이 뭉친 것이다. 우리가 상한론 중에 대화명탕증의 표현을 보자. 그러면 원문에 나온 거 다 보자. 맥이 지맥과 친맥과 긴맥이다. 흉경막, 이 흉경막을 있는 쪽을 만지지 못하게. 또한 치 환자오. 숨이 아프고 번조에 막 답답. 그리고 심중하고 막 가슴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심화에 딱딱한 통증이 있어요. 만지면 돌같이 딱딱해요. 심한즉 심화 아랫배까지 그냥 딱딱해 거기서 통증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변이 없은지 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루프 오후에 되면 약간의 조열 밀려오는 열이 있어요. 이에 같은 방식으로 현재 변정 방법으로 거의 짜오추 열증이 있는 걸 추했어요. 단 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막 건조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런데 물이 잡혔다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증세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칭찬 늘 학생들과 통론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왜 반화사심탕이 한러 첩작이고 허실 동견이냐. 아니 한러 허실의 증상을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는데 이 문장 속에서는 왜 한러 허실이라고 했냐. 이 방이 반화사심탕이 왜 심으시러 따시 왜 대화명탕은 물과 열이 뭉친 거라고 하는데 어디서 물의 증상이 물이 뭉친 증세를 찾아낼 수 있냐 묻는 겁니다. 증상 중에는 없죠. 간단한 거죠. 이거는 왜 그랬냐. 약을 보고 이해한 겁니다. 약성을 보고. 그러니까 약성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나씩 하겠는데 기본적인 공부, 기본 공부가 한의학개론, 중약학, 약학, 방지학. 여기서부터 삐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길을 제대로 못 드는 겁니다. 완전히 엉뚱한 거예요. 진단학. 내가 보니까 우리가 현재 이론으로 해석한 경전을 할 때 닥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실제로는 말이에요. 이거는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의 문제예요. 첫째, 중요한 첫째, 야오드 바이원 수드 넝베이 두이지영. 이 바이원의 백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백화문이라는 얘기인데 현대어에 해석된 문장을 봐라. 읽어라. 그리고 빼이 설절절절절 암기될 정도까지 읽어라. 그러고 나면 줄줄줄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정도로 읽어라. 예를 들면
쭉 증세를 봤는데 원문이 쫙 드러나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이거 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니까. 근데 그래야만 활용하기 진짜 좋아. 그럼 탁탁 처방이나. 이 사람들 변증이 벌써 머릿속에다 그냥 나온 거예요. 앞에 이 정도로 완벽한 이해 아래서 이렇게 빼요. 이해하지 않고 빼야하면 의미가 없어요. 빼도 안 돼요. 완벽히 이해해야지. 저를 따라서 그럼 전체가 흐름이 쫙 잡혀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 거기다 의안연구까지 같이 보면 그 감이 잡히죠. 소시오탕 어떻게 쓰면 돼. 구토라고 열이 나는 병자는 여러분들 능히 페이츠 상한론 379 들으면 구토하고 열이 나면 소시오탕 딱 이 문장만 알고 있으면 구토라는데 열이 나. 그럼 소시오탕 뭐 다른 변증. 이게 방제 변증이에요. 이게 상한 변증이고 육경 변증이죠. 명의로 가는 척경에 제 1관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해를 했으면 변통이, 활용이, 자유자재는 활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 여러분들 소시오탕을 처방할 수 있는 거예요. 환자가 복용하면 바로 열이 떨어지고 구토가 멈춰요. 이 경문이 수완 슈헬러 너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이걸 쓸 수 있으면 넌 이 조문을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표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한론 중에 여간 소시오탕에 관한 증에과 치료에 관한 원문을 모두 완전히 기억하고 지주 기억해내고 능히 이용할 수 있다면 소시오탕의 운영 니슈안시 룸얼라 이제 그러면 뭐예요? 룸얼라 중요한 정말 재밌는 이제 문에 들어서 소시오탕을 이라는 문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다 기억하고 소시오탕에 관한 모든 문장 조문들을 다 기억하고 그걸 그대로 그 조문에 맞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일단 이제 문에 들어선 거예요. 공부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지금 많은 의사가 전부 다 한약은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희한한 한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볼 거 없어요. 상한과 이제 앞으로 할 뭐예요? 방제약, 중약, 한약, 상한을만 참 금계까지 보면 더 이상 별 게 없어요. 방제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자재가 돼. 황제내경 보고 이론을 이해. 그거 쓰자 때면 무슨 아유. 이와 같은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문을 해석하고 아주 쉬운 얘기. 부지에스의 메관시야. 해석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딱 구토하고 열이 있으면 소시오탕이야. 이거 그냥 꽉 외고 있다 딱 만나서 구토하고 열이 나는 사람 소시오탕 주면 돼. 기가 막힌 얘기. 이것도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그러고는 무슨 사상 같은 거는 따지고 앉아있고, 앉아서. 그리고 양방은 뭐 해석하려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뭐 심장에 뭐가 어쩌고 무슨 무슨 기재가 일어나고 뭐 양방. 전혀 도움이 안 돼. 명의로 가는 길에 전혀 도움 안 돼. 택도 없는. 그리고 완벽하게 양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걸 환원론이라고 하는데 철학적으로 한의학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한의학의 약성이나 친구의 기제가 완벽히 양방학으로 이해되고 증명된다면 그건 과학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한 방은 분해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해에 대한 양방으로 하면 되죠. 전혀 엉뚱한 짓을 이해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영적인 의학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경제를 공부하면서 먼저 고려할 것은 현재적인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카오리지 경전이 현재의 어떤 지도적인 의미를 갖고 있나를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전이 현대 근괴락 담음 해소 병맥정 빙즈에 보면 단기 외인 또 안치 숨이 짧은 거야. 이렇게 또 안치 하는 사람들은 병자들은
수음이 차이, 약간의 수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물이 차면 그럴 수 있다는. 물기가 우리 몸에 있으면, 물이 차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논리 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그 물기가 차 있는 거를 소변으로 배출해야 된다. 링게 주간탕을 쓰던가 또는 신기한 이거 전혀 다른 방인데 딱 보는 순간에 방제를 공부를 잘했거나 상한으로 링게 주간탕은 뭐예요? 이 수기가 위로 치솟는 것을 가래로 내려주는, 그러니까 위로 수기가 차니까 어떻게 해요? 찬 기운이, 물의 기운이 폐를 치니까 폐가 놀라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잡아주는 링게 주간탕이고, 신기한은 뭐예요? 신장에 양기가 약해갖고 수액대사가 안 돼갖고 수액이 전신으로 범람해갖고 폐에까지 차가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액을 돌릴 수가 없을 때, 그때 신기한 신장에 양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춥겠죠. 아랫다리가 특히 춥겠고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올 테고, 그럴 때 신장에 양기를 주는 신기환이죠.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뭐예요? 또 안치의 외인이지만 뭐예요? 변증이 다른 거예요. 딱 보면 딱이. 이 한조문의 경문을 보면서 임상의 지도 의의는 뭐냐면, 뚜안치가 숨이 헐떡이는 것이 뭐냐면 숨이 차갑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지도, 그러니까 지도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임상할 때 숨이 헐떡이는 환자는 이치, 기가 모자라서 숨이 헐떡이죠. 몸이 약해가지고, 또는 시험폐, 기가 가득 찼어요. 담이 가득 찼든 뭐 하여튼 그래서 시험폐, 폐기를 열어줬어요. 이게 창폐에 찔려. 이게 일상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또 안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가 모자라서 숨이 찰 수도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또는 폐가 선발이 안 돼가지고 탁탁 해갖고 숨이 찰 수 있고. 근데 이걸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 그러면 그때 가서 뭐를 한다는 거야? 이 사람 숨이 있는 거 아니야? 물이죠. 링게주간탕이나 신기한 봐야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벌써 변증할 때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증이란. 그리고 링게주간탕을 보려면 이게 치솟는 위로 치솟는 느낌이 있어요? 혹시 뭐 위산염 같은 게 있습니까? 또는 양기가, 신장에 양기가 허한 뭐가 있나? 왜냐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수음을 차게 하니까. 근개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이걸로부터 확대돼 가지고 또안치의 환자를 응당 주위에 기타 수음의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위에서 이 사람이 물이 찬 기운이 있나 없나? 과연 이렇게 변증의 실력을 늘려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지금 대표적인 계속 변증의 길. 숨이 헐떡이는 거 하나도 이렇게 정말 공부를 많이 해. 제가 공부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저는 못했어도 결코 엉뚱한 길을 빠지지 마라. 소문 근개지는 중에 뭐예요? 동풍은 봄에 나오죠. 봄에는 병이 간에 있고요. 그것이 표현되는 건 목과 앞목과 뒷목을 말하는 거예요. 징시향이라는 거는. 고로 겨울에 뿌안치하오, 봄에 그러면 뿌안치하면 봄에는 코피를 안 흘리고, 봄이 되면 그 목에 병이 안 생긴다. 이 조문의 경문의 현재 지도 의의는 그럼 어떤 의의가 있냐? 이 사람이 이분의 공부 방법 잘 보세요. 경항부 이게 앞목과 뒷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이죠. 목 전체의 질병이 뭐와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향치향도 환자 좀 다양론주, 뒷목이 뻣뻣한 환자를 태양병으로 논한, 맞죠? 태양병론에 입각해서 치료를 했어요. 상한론이죠. 뭐예요? 태양의 병일 때는 맥이 부맥과 토지향 치향통을 오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14조에 또 태양병의 치향 빼지향 찌지 이거 우리 다 한 거죠. 계지가 거건탕, 그죠? 뭐 다 했던 거예요. 이런 걸 쭉 보는 거예요. 계지자 거건탕이죠. 31조엔 또 뭐가 나왔어요? 태양병에 뒷목이 뻣뻣하고 드가 뻣뻣, 그리고 땀이 없어 이 갈근탕. 그렇죠? 그러면 습의 입장에서 이렇게 태양병을 입장에서도 목에 병이 있을 때, 뒷목이 있을 때, 태양병은 다 뒷목이 문제지죠. 그 다음에 습에 있을 때 소문지전이 할 때는 뭐냐면 제반 목이 뻣뻣할 때는
모두 이건 습이 습론으로 치료했는데도 효과가 없어. 태양병에 입각해서 뭐 갈근탕을 받던가 뭐 돼지가 갈근탕을 받던가 뭐 또는 마항탕을 썼던가 뭐 했음에도 목이 안 나. 목이 뻣뻣. 그리고 그러면 습을 제거하는 방으로 처방했는데도 안 나. 왜냐면 습도 원인 중 이렇게 공부를 복합적 이게 변증의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변증이 툭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점 그러면 앞에 조문에는 뭐예요? 목이 뻣뻣 때 간으로 치료했다. 이 확대돼. 그러니까 목의 부의 질병도 응당 뭐예요? 간병의 가능성이 있다. 간병인 환자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다른 거에 다 안 나. 근데 이 사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은데 목이 뻣뻣하다. 그럼 뭐예요? 소시오탄. 이래 나가는 겁니다. 소시오탄 자 갈건 거건이 뭐예요? 뻣뻣한 걸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 작용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황제내경과 상한 경전으로 공부 많이 이분이 아주 잘 쉽게 설명해 주는 거 공부 방법들을요. 뚱뚱하고 마른 사람이 어찌게 나옵니까?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중간치기는 못 고쳐요? 뚱뚱하지도 마르지 않은 사람은 저같이 참 답답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신이겠네. 신. 제가 그 의안에 쓴 것만 해도 신이겠네. 신. 현재의 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문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사유 방식을 좀 한번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한 반화사심탕에 구토와 설사와 피증이 같이 보일 때, 즉시 바로 이건 이러면 이게 허실이 같이 보이는 거야. 한로 찹자정이라 거꾸로 잠깐. 이 어떤 사람이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면서 가슴 심장 아래가 가슴 아래가 꽉 뭐가 막힌 느낌이야. 실체는 없어. 이게 기가 안 돈다. 이러면 거꾸로 허실이 이 사람은 지금 허실이 있고 한로가 있는 거야. 반화사심탕증이니까. 다시 한로가 있는지 허실이 표현이 있는지를 찾을 필요가 없어.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잖아. 반화사심탕이 황제냉 뭐 어디서 말하는 상하늘 기실은 현재 말하는 반화사심탕 중에 한로 찹작이나 허실 호주에는 뭐 때문에 방으로 그 증을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화사심증의 반화와 건강은 넣었으니까 찬 기운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운 약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황년과 황금을 넣었던 건 열이 있으니까 찬약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 반화, 황금, 황년이 모두 사기를 내쫓는 실사, 구사약이에요. 그래서 실증이라고. 근데 황제 또 뭐가 있어? 인삼대추 감초가 있는데 이건 다 보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허증도 있다고. 그래서 허실, 착잡, 한로, 병형, 신카의 쿠지양.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구토와 설사와 비증이 같이 보이는 자는 그 병기는 허실이 같이 있는 거고 한로가 섞인 것이고 그런 반화사심증 치료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뭐예요? 경전을 배우고 운영하고 가르침에 깨우치는 거. 그래서 다 여러분들에게 참고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중국에서 변증이라고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돼. 중국도 얼마나 하수들이 허탕들이 많은지 요체를 못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뭐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뭐 이 한의과 대학 내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한 사람들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저기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는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예.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